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합의가 안 되는데 벌금형이 없어. 그래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합의는 뭐 안 되니까 뭐 공탁이라도 좀 많이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고, 또 이미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공탁을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점이 뭐냐면, 선처를 받고 싶다고 공탁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구속되고 싶지 않아서 공탁을 많이 한다? 합의금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때 적정한 합의금 이상으로 공탁을 했을 때도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공탁을 한다라고 해서 법정 구속할 거를 안 시키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딴에는 뭐 내가 갖춰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공탁이라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탁을 해서 징역 살 거 안 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탁을 하지 않았어도 이거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면은 뭐 충분히 집행유예가 나올 만한 사안이고, 항소심 선고까지 그 뭐 길어야 한 6개월 구속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이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고 항소심에서 합의해서 집행유예 받으세요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공탁을 했다라고 해서 굳이 법정 구속시킬 거를 구속시키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합의가 안 됐으니까. 오히려 공탁을 했다는 것도, 그러면 공탁을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합의가 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합의한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만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인데, 공탁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도 합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실형을 주는 거고, 실형을 주는데 공탁을 했네 안 했네는 별로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판례를 이렇게 보면,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 뭐야? 그럼 내가 왜 공탁을 하는 거야?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공탁 금액만큼 민사소송에서 이제 감액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공탁이라도 한다 라는 거 물론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공탁을 하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공탁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합의와 비등할 정도로 양형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애가 구속될 게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는 없더라 라는 거니까, 일단은 이걸 알고 공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공탁했으면 합의금만큼 준 거니까 법정 구속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정말로 실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최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결국 공탁이라는 거는 양형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 합의만큼 좋은 것은 없으니 최대한 합의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미 공탁금으로 줘버렸으니까 야 이제 합의서만 하나 써줘 이렇게는 잘 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이상으로 또 비용을 전달을 하면서 합의를 얘기해야 될 텐데, 너무 무리하게 공탁을 하면 합의까지도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공탁에 대해서는 너무 열과 성을 다할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